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 박사의 통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요. 최근에 이제 풀필멘트 센터 플러스 마이크로 풀필멘트 센터가 지금 계속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 관련해서 이 두 개, 풀필멘트 센터, 마이크로 풀필멘트 센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례 종합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물류 부동산의 흐름, 지금 계속 센터가 지금 부족하다, 더 큰 센터 쪽으로 지금 많이 필요하다 한 흐름이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지금 도시명 물류센터 계속 주목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류센터 창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사실 뭐 창고는 웨어하우스라 그래갖고 우리가 물건을 갖다 제조가 되든 유통이 되든 온라인이든 보관하는 기능이 창고입니다. 그래서 창고 기능은 과거에 뭐 최소 작은 거는 뭐 100평부터 시작해서 100평, 500평, 1000평, 뭐 2000, 3000평 해갖고 규모에 따라서 이제 보관 기능이 주류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주문해서 지금 재고를 갖고 있어서 또 빨리 창고에서 출고해갖고 나가는 풀필멘트 센터가 지금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필멘트 센터에 도시명에 가까운 근접한 초소형 이 센터를 우리는 또 마이크로라는 명칭을 써서 마이크로 풀필멘트 센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점점 창고라든가 이 규모가 큰 걸 갖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류센터는 규모가 10,000평 이상 되는 규모를 저는 물류센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관 기능이 다르고 유통가공, 주문을 받고서 빨리 나가는 이 기능이 아마 이제 물류센터의 주요 기능이 아닐까 그렇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이제 물류부동산, 물류센터, 3자 물류 관련해서 움직이다 보면요. 점점 우리 사는 집도 그렇고 창고도 보면 어때요? 오래된 집에서 새 집을 갈아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케이션, 또 기능, 또 창고의 어떤 관련된 주변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기존의 5년, 10년, 20년 된 창고들은 기능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진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 창고의 진부화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종래 창고의 기능이 사라진다. 종래 창고의 역할이 사라진다. 종래 창고에 관련된 로케이션, 보관 수납, 디자인, 작업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창고의 진부화는 시간의 타임 렉에 따라서 점점 변화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물류센터의 기능에 요즘 이제 2016년부터 다보스 포럼에서 슈바 의장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또 최근에 2020년, 21년에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생활에도 근접하게 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의 기능에 IT 기능, 또 플랫폼 기능이 강화돼서 최근에는 풀필멘트 센터 아니면은 마이크로 풀필멘트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아마 뭐 10년 전부터 아마존이나 월마트들은 진행하고 있었지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변화의 흐름이 중요한 유통기업의 흐름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 저는 이제 글로벌의 전자상 거래가 국경관이 무너지면서요. 국내 어디서든 해외에 있는 물건을 우리가 주문하면 집 앞까지 갖다 주는 이런 온디맨드 시대는 벌써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주문하면 현지 도착, 사무실에서 주문하든 아니면은 집에서 주문하든 근데 주문을 한 장소와 또 도착 지점이 다르더라도 항상 그 위치에는 우리가 주문한 상품 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저도 지난 시간에 이제 올해 제가 빅블러 시대의 유통물류 글로벌 미래비전 책을 출간하면서 저자들과 같이 핵심 방송을 했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빅블러가 지금 시대가 돼서요.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 지금 요즘 가장 핫한 것이죠. 산업 경계가 무너진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제 빅블러 시대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넣더라도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저희가 상반기에 이제 지나서 이제 책을 쓸 때까지였는데 빅블러 시대는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았거든요. 또 최근에 하반기 들어와서 바뀐 트렌드가 빅블러 하면 거기에 관련된 검색어들이 엄청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빅블러는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진다. 뭐 온라인, 오프라인이 융합된다. 동업적, 이업적, 다수 경영의 통합이 진행된다. 제가 보니까 국내국의 이 상황이 계속 지금 코로나를 하다 보니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공급망 관리도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항만이나 공항 상황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출 화물들 부산항에 가서 딜레이 돼갖고 대반영되는 지금 반인 선적을 실는 기간에도 계속 지금 리드 타임이 지금 지연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뭐 LA 쪽에도 화물 관련해서 계속 지금 딜레이 되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죠. 그 이런 상황이 보면은 빅블러 시대에는 뭐 플랫폼 구축도 중요하고 컨텐츠, 서비스 개발,
결국은 고객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전진 배치되기 때문에 이 상황 점점 중요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마트, 아마존을 필두로 한 유통기업의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도 있고요. 또 자동차 기업, 호텔 기업, 모든 전 산업에 있어서 다양한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19의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저는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조에서 유통에서 온라인에서 물건이 나오면 보관하는 장소는 물류센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보관하는 것이 소비자하고 가까운, 고객하고 가까운 접점이 되면은 온디맨드 시대에 이게 이제 마이크로 초소형 물류센터가 필필리스 센터가 되는데요. 2020년 작년 2월부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글로벌의 공급망에 이제 기업들이 전 산업이 현지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국내가 아니라 국내하고 글로벌을 연결시킨 도메스틱하고 어브로드 수출 수입을 포함해서 모든 걸 하니까 거기서 이제 가까운 소비자의 가까운 쪽으로 이제 공급망을 다 분산시켜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리드 타임을 배송을 짧게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갖고는 안 되니까 요즘 새로 나온 용어는 아니지만요. 결국 한 5년 전에도 다시 주목됐고 10년, 20년 전에도 있었지만은 리쇼링이라는 키워드가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글로벌 공급망은 인건비, 제조 모든 걸 갖다가 노동력을 집약해서 거기서 이제 최적화시켜서 비용 문제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리쇼링은 현지에 돌아와서 만약에 이제 해외에 나간 기업이 미국에 돌아와서 과거에 이제 애플 사례도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또 10년, 20년에 일본도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한국도 일부 기업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해외에 나간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여기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이제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높은 상품이나 기업 가치가 높은 상품들은 국내에 수출하기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품이나 완제품 수출형, 부가가치형 창출이 늘어나고요. 자, 우리나라 이 상황이 아마 지금 같이 맞물릴 건 전 보고 있는데 올해 2021년 수출 수입 그 다음에 경상수지 보니까 상반기 수출 3천억 달러 이상 됐고요. 매달 전년 대비 아니면 기록적으로 지금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아마 6천억 달러 이상은 예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적인 수출 경신, 그 다음에 수입도 그만큼 한 1,000억 달러 이상 차익을 우리나라 수입도 계속 지금 조정되고 있어서 아마 올해 경상수지 이대로 가면은 1조 1,000억에서 1조 2천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풀필멘트 센터 주문을 받아서 수주 이행해서 저기 출고를 나가는 건데요. 지금 큰 변화가 있는 게 뭐냐면은 5년, 10년 전에 물류센터도 그렇지만은 큰 거, 대형화, 모든 카테고리를 묶어서 하는 종합적인 기능, 종합화, 그다음에 최대화가 주목되다가요.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 풀필멘트가 진행되면서 최적화라는 흐름이 계속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명이라든가 소비자 근접형 또 빠른 배송의 연계형으로 마이크로 풀필멘트 센터가 계속 되는데 여기서 저는 이거 내용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도시명에 주로 보면 밀집도가 높은 쪽에는요, 배달앱 시장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배달앱 시장에 뭐 배민이나 요교나 쿠팡이 있지만은 시키면 어때? 집안 그냥 빨리 갖고 오죠? 네. 뭐 한 20분 안에 무조건 오죠? 네. 자, 여러분들, 자, 풀필멘트, 또 마이크로 풀필멘트는 뭐냐면은 결국은 고객에 가까운 데 거점을 두면 거기서 어때요? 분류해 갖고 나가면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역할이다 보니까 이 시장이 배달앱 시장의 증가가 같이 맞물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HMR 가정간 편식, 콜드 체인, 우리 먹거리 음식의 배달 상품이 늘어나면서 이 시장이 앞으로 계속 관련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물건을 갖다 주는 것도 있지만은 재료를 식재료를 갖다 주는 거, 또 밀키트 이런 관련된 모든 것이 앞으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에 관련돼서 도시화의 거점 마이크로 풀필멘트하고 관련된 쪽입니다. 또 하나 이제 흐름이 뭐냐면요. 콜드체인화 시대가 벌써 됐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뭐 물이나 이런 상온 상품이 아니라 우리 먹거리라든가 음식, 데일리, 저온, 냉장, 냉동 이 모든 상품들이 우리가 주문하면은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회전율 싸움에 온도 관리 민감한 상품들이 더 빨라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풀필멘트 센터 또 마이크로 풀필멘트가 왜 진행되고 있을까요? 요인을 한번 좀 알려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현재 5,182만 명. 땅은 부산하고 인천이 매립돼서 10만 킬로 해변인데요. 전 세계에서 밀집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대비 서울, 경기도, 인천이 아마 서울이 960만, 그 다음에 경기도가 지금 서울 인구가 20만이 지금
경기도 인천으로 왔기 때문에 한 135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이 한 300만 정도 하다 보니까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반밖에 안 되지만요. 수도권에 움직이는 물동량은 65에서 많게는 70%까지 모든 게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도 최적화, 도심형 근접, 그 다음에 여기 관련돼서 고객 앞에 갖다 주는 배송, 라스트 마일 배송, 집 앞 배송, 빠른 배송. 그는 경쟁자보다 빨리 가야 되는 경쟁력 강화 우위가 지금 앞으로 계속 기업들이 지금 치고 나가야 되는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물건이 움직이는 최소 단위를요, SKU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관하는 물 한 개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이게 하나의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보관할 때 SKU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SKU, 스톡 키핑 유니트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이제 가면 갈수록 주문 상품의 빈도 횟수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빨리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보관이 중요해서 지금은 보관을 단기화시켜서 빨리 출고해서 나가서 고객한테 빨리 델리버리 해주는 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제가 2016년 때 지냈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근접으로 해서 무인화, 자동화, 로봇화, 인공지능, 그 다음에 프린트 컴퓨팅,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모든 것이 같이 맞물려서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진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라가 저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2027년, 28년에는 인구가 줄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인구가 줄을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물류 현장, 유통 현장 관련돼서 보관 기능 모든 것이 같이 맞물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풀필멘트라는 명칭이 언제 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1999년에 아마존이 이제 94년에 사업 시작하면서요. 과거에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전 세계에서 주문이 오는 이커머스 전용 물류센터를 99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한 명칭이 풀필멘트 센터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광역 거점, 서브, 그 다음에 데포라든가 캠프, 이제 쿠팡이 말하는 이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마이크로 풀필 센터 이런 것들이 계속 큰 규모, 중소규모, 초소형 이런 쪽으로 지금 보관 기능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2020년에요. 작년부터 여러분들 아마 대형마트가 지금 그전부터 대형마트는 점포를 클로징해야 되는 흐름이었지만은 더 빨리 점포가 지금 줄어드는 지금 축소가 가속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온라인 시장 미국이 2025년까지 2배 커진다 그리고 한국도 지금 많게는 40에서 50% 유통시장에서 지금 비중을 차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과거에 있던 버추얼과 리얼이 함께 뭉쳤기 때문에요. 아마 이거 10년 전에 제가 이제 일본에서 컨설팅 할 때 10몇 년 전에도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도시명의 물류센터 안에 재고를 가져가면서 고객이 물건을 사가는 경우, 또 고객이 주문을 하면 파는 경우, 그 다음에 고객한테 모든 걸 갖다가 서비스 제공하는. 그래서 이제 물류센터의 보관 기능이 아니라 보관해서 모든 걸 팔 수 있는 수도권 도시명 기능이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마이크로 풀필멘트 센터, 풀필멘트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쯤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항상 시청해주신 청취에 감사하면서요. 벌써 2021년 11월입니다. 그래서 11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쿡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